자, 문제 94번.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 계산식으로 올바른 것은? 자,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는 SP는 고정시키고요. 표준 임률 고정시키고 실제 작업시간, 표준 작업시간. 정답 2번입니다. 자, 95번입니다. 3일은 직접 노무원가와 변동 제조관자본가, 표준원가 산정에 동일한 조업들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조관자본가, 변동 제조관자본가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 다음 자료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총 직접 노무원가는 얼마인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관자본가. 변동 제조관자본가 실제 발생해 17만 5천 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보시고요. 처음부터 바로 문제 풀이를 들어가려고 하시면 잘 안 잡힙니다. 잘 쓰고요. 전체 쓰다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적을게요. 변동 제조관자본가 실제 발생 17만 5천 원. 소비 차이 2만 5천 원 불리한 차이. 부가 불리한 차이니까 부가 플러스겠죠. 여기가 15만 원 나올 겁니다. 표준 배부율 150, 표준 배부율 150. 일단 적어볼게요. 표준 배부율. 직접 노무원가 표준 임률 120. 실제 임률 100. 실제 임률 100. 자, 보겠습니다. 변동 제조관자본가 실제 발생액 17만 5천 원. 표준 배부율 150. 자, 표준 배부율 150. SP 150. 150. 150. 표준 임률. 표준 임률 120. 표준 임률 120. SP니까. 표준 임률 120. 표준 임률 120. 표준 배부율 150. 150. 자, 그러면 우리가 AQ를 구할 수 있겠죠. AQ. 직접 발생한 노동시간. 직접 발생한 노동시간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AQ 구해볼게요. AQ가 1000시간입니다. AQ가 1000시간. 1000시간. 자, 근데 실제 우리가, 변동 제조관자본가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이니까 논리는 똑같죠. 요 배부율만 차이 나고요. 표준 배부율, 표준 임률. 표준 배부율, 표준 임률. 이 차이만 있지, 직접 노동시간 AQ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끌고 와서 이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1000시간. 실제 임률이 얼마죠? 실제 임률이 100입니다. 실제 임률 100. 자, 그럼 직접 발생한 노동시간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정답 1번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이를 우선 변동 제조관자본가 실제 발생 17만 5천 원. 소비 차이 2만 5천 원. 따라서 변동 제조관자본가 AQSP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표준 배부율 150, 150. 여기서 AQ. 직접 발생한 노동시간 1000시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임률, 표준 임률. 표준 임률, 실제 임률. 표준 임률, 실제 임률.
자, 이 사례에서 우리가 AQ 1000시간, AQ 1000시간, AQ 1000시간. 자, 정답은 10만원 되고요. 만약 문제에서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를 구하라. 이렇게 또 구할 수 있겠죠. 자, 좀 더 응용된 문제라면,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를 물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응용된 문제면,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를 분석하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좀 꼬아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12만원이고요. 자, 그럼 가격 차이는 마이너스 2만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 나오겠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 자, 이렇게도 문제가 응용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95번 같은 문제는 별표를 해둘게요. 여러분이 이제 표준원가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변동 재료원자원가, 직접 노무원가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6번입니다. 3일의 1월 제조원자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원자원가 변동예산 60만원 더하기 직접 노동시간 곱하기 10원.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 노동시간 15,000시간. 회사는 이분법에 의해서 제조원자원가 차이 분석을 하고 있다. 1월 중 불리한 예산 차이가 5만원, 유리한 조업도 차이가 10만원 발생했다면 1월의 제조원자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도 동일하게 적겠습니다. 변동 제조원자원가, 고정 제조원자원가. 고정 제조원자원가는 실제 예산. 이때 예산은 변동 예산이든 고정 예산이든 고정 제조원자원가는 동일합니다. 그다음 배부. 자, 우리 이분법이니까 어떻게 하죠? 요거 두 개 차이와 요거 두 개 차이로 해서 예산 차이. 자, 이거 두 개 합계액과 이거 두 개 합계액을 조업도 차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이분법의 논리입니다. 하나씩 적겠습니다. 자, 변동 제조원자원가 예산. 제조원자원가 예산 60만원 더하기 직접 노동시간 곱하기 10원. 자, 이때 60만원이 뭐죠? 60만원이 이 금액이 있죠.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60만원 고정 제조원자원가 예산. 자, 직접 노동시간 곱하기 10원. 이게 뭐죠? 표준 배부율 10원. 표준 배부율 10원입니다. 자,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 노동시간 15,000시간. SQ를 말하는 거죠. SQ.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5만원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문제는 1월의 제조원자원가 배부액, 이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변동 제조원자원가 배부액 15만원. 자, 그러면 고정 제조원자원가 우리 배부액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이 숫자만 알면 이거 전체 합계액이 총 제조원자원가 배부액입니다. 배부액인데, 자, 문제에서 불리한 예산 차이 5만원과 유리한 조업도 차이 10만원이 발생했다면, 자, 조업도 차이, 유리한 조업도 차이니까 마이너스 10만원. 자, 문제 95번, 96번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 1에 대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요. 바로 생각해서 풀리면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전부 다 적어요. 전부 다 적고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적을게요. 변동 제조원자원가 이렇게 적고요. 표준 배부율,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 노동시간 15,000시간 15만원 나왔고요. 이분법 차이 분석, 이거 차이 두 개 차이가 5만원 불리한 차이. 그 다음 조업도 차이. 자, 60만원 고정제조원자본가 예상. 조업도 차이. 이 예상과 이거 두 개 합계액에서 이거 두 개 합계액을 빼면 요것만 남죠. 이거 두 개 차이가 마이너스 10만원 조업도 차이, 유리한 차이. 따라서 배부액은 70만원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70만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체를 그리고 보셔야만 의미가 좀 쉽게 전달이 되고요. 이해가 될 겁니다. 따로따로 문제 보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전체를 적고요. 적고 문제 나온 내용을 하나씩 적다 보면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배부액이 15만원 더하기 70만원이니까 85만원이죠. 1월에 배부된 총 제조원자본가 배부액은 85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95번, 96번 좀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97번. 자, 단계형 게시했습니다. 재고가 없고요. 기초재고 없고요. 제품을 생산하고 이 중 95,000 단위의 제품을 2,000원에 판매했습니다. 9,500 단위의 제품을 단위당 2,000원에 판매했습니다. 회사 경영자는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전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관리 목적으로는 변동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97번 같은 문제도 꽤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전부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1,720원이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전부원가. 직접 재료원가 1,000. 직접 노무원가 400. 변동 제조원자본가 200. 자, 고정제조원자본가는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되겠죠.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제조원자본가 120만원. 자, 나누기. 단기에 10,000 단위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10,000 단위 생산했고요. 9,500개 판매했습니다. 자, 10,000개. 이렇게 해야만, 생산량 기준으로 해야만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본가가 나오죠. (120이) 나옵니다. 전부 원가니까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제조, 단위당 고정제조. (1,720이) 나옵니다. (1번) 맞는 편이고요. (2번) 변동원가 이할 경우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변동원가는 여기까지고요. 변동원가는 1,600이 됩니다. (3번) 전부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 기말 제품 재고액은 86만원이다. 자, 전부원가. 우리가 10,000개 생산해서 9,500개 판매했으니까 기말 재고는 500개. 단위당 1,720. (86만원) 산정이 됩니다. 자, 4번.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단기 순이익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단기 순이익보다 크다. 자, 우리 이익 차이 분석.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
금액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기초재고가 없으니까 제로원. 플러스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자, 기말재고 500개 곱하기 1720이죠. 그래서 86만원. 자, 이렇게 한 숫자가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변동원가보다는 플러스 86만원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확한 변동원가에 의한 이익, 전부원가의 이익, 이걸 구하면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결론만. 두 개 차이는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따라서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86만원 클 수밖에 없습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죠. 98번. 변동원가 계산제도의 특징으로 모두 고른 것. 1번. 변동원가 계산제도는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전부원가 계산 방식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변동원가 계산제도는 내부 관리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의 이익이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변동원가 계산은 오직 판매량에 의해서만 이익 변화가 있지 생산량에 따라서는 이익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이익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정원가가 손익계산서의 총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고정원가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변동원가 계산 방식에 의한 손익계산서, 매출액, 총변동원가, 공원이익, 총고정비, 빼서 영업이익을 구합니다. 다 맞는 편이고요. 변동원가 계산 제도는 매출액과 이익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다. 오직 매출액, 판매 수량에 의해서만 이익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표현은 매출액과 이익이 단순 비례한다. 매출액과 이익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다. 재고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이익 변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은 매출액과 이익이 같은 비례합니다. 오직 판매량, 매출액은 판매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요. 자, 이익인데 재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같은 방향, 오직 판매량에 따라서 이익 변화, 매출액 변화 같이 비례하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정답은 다와 라가 되겠습니다. 99번. 자, 선입선출법. 기초가 먼저 팔리는 걸로 가정하고요. 단기 생산은 기말로 가는 걸로 단기 생산량 중 판매 안 된 일부분이 기말 재고로 간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익 차이 분석입니다. 변동원가 계산인 영업이익 120만원. 자, 우선 기초재고 볼게요. 자, 우리는 4월달 거 분석하는 거고, 4월 입장에서 기초재고는 3월에 8,000개 생산, 판매량 7,000단위. 3월에 기말 재고는 1,000개 되겠죠. 4월 입장에서는 기초재고. 자,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본가는 3월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총 160만원 발생했고요. 자, 생산량 8,000개. $200원이 됩니다. 자, 기말재고 3월에 기초 1000, 단기 생산량
9천. 단기 판매량 만 단위니까 기말 재고는 없네요. 기말 재고는 없습니다. 자, 3월 말에 기말 재고 1000, 4월에 기초 재고 1000, 단기 생산 9000, 판매량 만 단위니까 기말 재고는 제로. 자, 120만원 빼기 20만원. 10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0번. 다음 중 초변동 원가 계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매출액에서 판매된 제품의 직접 재료원가, 현금 창출 공훈이익 또는 재료 처리량 공훈이익,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환자원가도 운영비용에 포함하며 기간비용, 기간원가로 처리합니다. 발생 즉시 비용. 3번. 초변동원가 계산 방법도 외부 보고 목적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 기업 회계 기준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전부 원가 계산 방식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변동 원가도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4번. 초변동 원가 계산 방식이 변동 원가 계산 방법보다 불필요한 재고 누적 방지 효과가 있다. 전부 원가는 일반적으로 생산량 재고가 늘어날수록 이익이 커지고요. 초변동 원가는 반대죠. 생산량을 줄이고 재고가 줄수록 이익이 커집니다. 따라서 초변동 원가는 불필요한 재고 누적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제품과 고객이 다양하고 생산 공정이 복잡한 경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법에 비하여 보다 정확한 제품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왜냐하면 제조 간접 원가가 크면 클수록 전통적인 방법, 배부 기준을 1개 또는 2개 정도로 하게 되면 원가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제품과 고객이 다양할 경우, 특히 개별원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제조 간접 원가 배부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더 적합한 효용성이 있습니다. 2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제조 활동물, 특히 제조 간접 활동을 우리가 분석하고 단위 수준인지 배치 수준인지 제품 군 유지 수준인지 설비원가 수준인지 파악해서 각각 배부율 인가 기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즉 보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비부가가치 활동을 발견하고 그 활동을 줄임으로써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번. 활동 기준으로 원가 계산을 수행함으로 제품 구성이 변하는 경우에도 보다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4번. 개별원가 계산이나 종합원가 계산과는 독립적으로, 아닙니다.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활동기준, 종합원가, 활동기준, 개별원가, 상호 결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원가는 개별원가, 종합원가, 실제원가, 정사원가, 표준원가, 변동원가, 전무원가, 초변동원가 서로 상호 결합해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 102번. 공원이익을 계산 얼마인가? 자, 우선 매출액. 판매수량 3만 개고요. 단위당 판매가격 400원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 총 변동비. 자, 판매량이 3만 개고요. 곱하기
제품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자, 공원이익은 우리 총 매출액에서 총 변동원가,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둘 다 빼야 되니까 제품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150, 제품 단위당 변동 판매관리비 45, 195죠. 195. $585만원입니다. 자, 따라서 공원이익입니다. $615만원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03번.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 우리 두 가지씩 있죠. 자,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빼기 고정비는 이익이다. 이게 뭐죠?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하면 공원이익이 나옵니다. 공원이익 빼기 고정비는 이익이다.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니까 위에 식을 끌고 오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여기가 제로고요. 판매가격 4,000 곱하기 Q. 자, 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매관리비 1,500, 1,200이니까 2,700. 총 고정 제조원가가 234만원. 자, 원래는 이제 고정 판매관리비도 나와야 되는데 문제 자료 없으니까 있는 것만, 문제에 있는 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총 고정 제조원가가 암묵적으로 고정 판매관리비는 없는 걸로 가정한다는 겁니다. 자, Q를 구할게요. (1,800개입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800개. 정답 3번입니다. 104번. 원가 조합도 이익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A. A는 총 고정원가죠. 수익함수, 비용함수. 수익함수는 P 곱하기 Q고요. 비용함수는 고정비 더하기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Q입니다. 자, Y절편은 총 고정원가를 말합니다. B.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B. 손익분기점 판매량입니다. C.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익이죠. 공은이익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D. 자, D는 이게 D니까 원래 이게 고정비죠. 고정비 더하기 변동비. 그래서 문제에서 이 D는 변동비를 말하는 겁니다. 변동비. D는 총 변동비. 전체 하면 총 비용이고요. 여기까지 총 고정비, 총 변동비. 정답은 3번입니다. 105번. 3일은 단위당 2만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공훈이익률은 20%이다. 전기에 5천 단위를 판매하여 8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면 단기에 전기 대비 2배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몇 단위를 판매되는가? 자, 여기도 있는 자료 그대로 쓸게요. 자, 단위당 2만원. P가 2만원이고요.
공원이익률 20%입니다. 자, 우리 공원이익률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단위당 판매가격분의 단위당 공원이익. 단위당 판매가격분의 단위당 공원이익. 자, 그럼 단위당 변동원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16,000원 계산이 됩니다. 전기에 5,000단위를 판매하여 8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면 단기에 전기 대비 2배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는 몇 단위 판매되는가? 1600이죠. 목표이익이 1600입니다. 2배니까 800의 2배니까 1600입니다. 자, 105번의 문제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얼마인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는 얼마인가? 이걸 묻는 문제죠. P 곱하기 Q 빼기 V 곱하기 Q 빼기 고정비가 1600입니다. 자, 근데 우리 P 알고 있고요. V 알고 있는데 고정비를 모르겠죠. 근데 고정비는 위의 식에서 5,000단위를 판매하면 8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5,000개. P 2만원. V 16,000원. 자, 여기서 우리 고정비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2만원 곱하기 5,000원. 어, 2만원 곱하기 5,000개. 5,000개. 2,000이죠. 고정비는 1,200이 됩니다. 고정비는 1,200.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2만원 곱하기 Q 16,000원 곱하기 Q 고정비 1200 1600. 자, 이때 Q를 구하면 될 겁니다. Q는 7,000개가 나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숫자는 여러분들 투입해 보세요. 2만원 곱하기 Q 빼기 2만원 곱하기 Q 16,000 곱하기 Q 1200은 1600이다. 넘기면 2800이고요. 2800 나누기 4000Q 2800 나누기 4000개 4000원 하면 7000개가 나올 겁니다. 네, 7000개. 정답 4번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06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